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별 어떤 게 그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국회에서 2일 날 뜬금없이 이 인사청문회 때 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허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예,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논란이 됐어요. 예.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네, 이분이 지금 굉장히 목소리 큰 의원이잖아요. 채널A 기자 출신인가 아마 그렇죠. 네. 이분이 지금 그 국무총리랑 뭐 국회에서 특히 여당이 특정 어떤 판사, 법원 비난하는 건 심각한 일이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흥구 대법관의 이제 견해를 묻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비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삼권 분립의 원칙은 지켜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 우리의 그 원칙이잖아요.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곳이고, 그죠? 판단 또는 집행하는 곳이고, 이제 행정부는 그죠?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하는 곳이죠.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국회라든지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정농단 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법부 국정농단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삼권 분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판사 개개인들의 판결에 대한 각자의 비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비판도 못해? 그거는 우리 권리죠. 예, 왜 그거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판사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판사를 뭐지 징계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허가해준 판사 있잖아요. 뭐 징계하라는 둥, 막 자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판사 개개인의 어떤 독립적인 판단의 양심을 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는 것도 물론 국민의 여론상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판사가 그렇게 엉터리로 판결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 예, 그러니까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집시법이 마련된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그 법에 구멍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광화문 집회를 허가할 때 이제 이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판사가 보건복지부 어떤 관련 어떤 방역 당국에 반드시 어떤 그 의견을 듣거나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개정을 해야지 판사 개개인의 어떤 뭐 신상 문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예전에 논평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 개개인들에 대한 비판도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너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당연히 법관 개인의 독립적인 판단을 국회가 이제 존중해야 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 독립성이라는 게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게 어떤 판사의 방역 무지 독립성이라든지 또는 법관 개인의 이중잣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독립성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독립성은 독립성인데 무지한 독립성 또는 이중잣대 독립성 이런 거는 뭐랄까 보장을 해줄수록 법체계에 혼란이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 개개인한테 뭐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이 이런 황당한 무지한 판사의 독립성 이런 거는 통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시법을 개정해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건 집시법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시법과 행정소송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에 반드시 어떤 견해를 듣고 판단하도록. 왜냐하면 판사는 방역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판사가 반드시 방역 문제를 신경 써서 집회 시위 관련한 허가 사항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권 분립의 취지도 지키면서 판사 개인의 이런 오류도 방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자꾸 국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처럼 뭐 판사 뭐 독립성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쓸데없는 논쟁할 게 아니라 법을 바꾸세요. 국회에서 얼른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시법 개정안과 행정소송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키세요. 그래야 판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법의 공백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좀 혼란이 좀 될 수는 있는데 그래요. 지금 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좀 빨리빨리 좀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정의당 얘기 조금 더 하고 방송 마칠게요. 박창진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항공에서 불합리한 일 겪고 사회 문제 눈을 뜨고 정의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지난 총선에 이제 비례 후보로 입후보를 했었죠. 입후보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후순위를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당선은 안 됐는데 박창진 씨가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어요. 와, 대박. 사실 객관적으로 이분이 이제 당에 이제 뭐랄까 뿌리가 깊지는 않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과 달리 국민참여 경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이제 뭐랄까 투표권 가진 어떤 당원들만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박창진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박창진 씨를 좀 응원할 만한 사람들이 최근에 수천 명이 다 탈당했거든. 그 정의당이 지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창진 씨의 당대표 출마가 굉장히 반가운 건 뭐냐, 최소한 정의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들에 대해서 현재 정의당의 지도부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반갑긴 하네요. 이분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어제 인터뷰를 했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위기에 대해서 진단이 틀렸다. 정의당이 정말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조차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이.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탈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에서 누가 책임지고 있냐? 책임을 진 게 있냐? 그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무슨 이제 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현 혁신위원이 막 혼자서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혁신안이 당원들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혼자서 반발하고 나머지 이제 장혜영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막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혁신 보고서가 발표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정의당의 이제 외부의 친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의당의 이제 성현 혁신위원 이런 사람들 얘기가 좀 더 속 시원하게 들리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정의당 내에는 우리 좀 답답했었잖아요. 근데 박창진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의당을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정의당이 이런 상태로 정의당 당원들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는 정당으로
자기들만의 운동권 정당 비슷하게 가겠구나. 예, 요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지, 예, 당대표로 나섰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환영할 만하네요. 뭐랄까, 저 같은 사람들의 의견이 마치 없는 여론처럼, 정의당 내에서는 그렇게 취급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특히 진보 언론들도 책임이 커요. 진보 언론들은 정의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어떤 외부의 목소리들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한겨레, 경향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무슨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 그 인천의 그 낙선한 그 의원, 그 이정미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만 해가지고 그래도 진보정당 운동은 계속돼야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 자기들이 정작 책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런 동정 인터뷰만 진보 언론들이 계속 실어줬단 말이죠. 박창진 씨는 한 번도 안 만났어 지금까지. 그래서 박창진 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린 이제서야 알았네. 이 진보 언론들도 몇 개월 동안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정의당 출입하는 진보 언론 기자들 각성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왜 정의당이 그렇게 설정해둔 정치인들만 만나서 인터뷰하고 정의당의 여론이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 개혁 얘기는 정의당에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박창진 씨 같은 사람이 나섰는데 모르겠어요. 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응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약간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뭐냐면 박찬진 씨가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당만의 독자 노선을 지금 갈 거냐, 아니면 범여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움직일 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질문을 김현정 씨가 했어요. 근데 박창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부에서 보는 시선에 조금 편협함이 있는 것 같다. 정의당은 정의당만의 길을 가고 정의당이라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의당이 정의당의 가치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든 다른 정당과 함께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든 어디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미래통합당 이쪽과도 어떤 때에는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정의당의 프렌즈들은 미래통합당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민주당과, 예, 검찰개혁, 적폐 세력 청산들, 예? 이런 것들과 함께 할 때 때로는 힘을 합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박장진 씨는 그런 얘기를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됐든 뭐 미래통합당이 됐든 뭐가 됐든 정의당의 가치와 부합한다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판단한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좀 더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예, 절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적폐 세력이에요. 사라져야 될 정당입니다. 절대 손잡으시면 안 돼요. 예. 일부 정의당의 가치와 맞는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손잡으면 안 돼요. 예. 그건 그들의 어떤 속내를 뭐랄까 좀 내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박창진, 예, 정의당 당대표 후보님, 저는 미래통합당을 20년을 지켜봤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어쨌든 정의당의 어떤 선명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하지 않고 때로는 민주당의 어떤 개혁 세력과 손 잡아야 된다. 요런 방침은, 예,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지도부, 자기들이 이 혁신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그냥 혁신 보고서 덜렁 하나 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지도부로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찬지 씨가 이렇게 정의당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성현 위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정의당의 내부 뭐랄까 속사정 같은 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뭐랄까 그 정의당 내부에서 지금 이 정의당의 지도부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다가 이 당이 없어지겠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걱정하는 정의당의 뭐랄까 이제 정의당의 애정이 많은 그런 당원들이 뭔가 행동을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창진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성현 위원이 그 노회찬 의원을 통해서 그쪽 배경으로 정의당에 입문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찬 씨가 정의당에서 이제 그 펼치고자 했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안들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성현 그 정의당 혁신위원은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랑 만나서 우리 시사바리스타에 출연해가지고 곧 인터뷰도 하기로 하셨거든요. 조만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의당의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의당 당대표 선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 말씀 하나. 허재현 TV가요 생방송 라이브를 매주 한 차례씩 하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봬요. 그래서 한 주간 허재현 기자가 어떤 취재들을 했는지 그리고 시사바리스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소화하지 못한 여러 한 주간의 주요 시사 이슈들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주간 허재현 함께 하시죠. 예전에 그 왜 한겨레 20일 주간지 여러분 많이 사보셨죠? 그런 기분으로 이제는 주간지도 유튜브 라이브로 보자. 주간 허재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사 카페 찾아오세요. 바로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난 바로 직후가 되겠네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8시부터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